자, 사람은 이 경기가 좋을 때는 정치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어도 쉽게 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터키의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져도 에르도안이요. 그래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해서 2차 투표까지 가지만은 서구의 예상을 뛰었고 거의 과반수 근처에 49.5까지 육박했어요. 자, 그거는 에르도안이 최근에 금리를 내리고 최근에 리라화의 가치가 2배 이상 급락하고 여러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이 20년간 터키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시각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해도 이 독재자가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콩깍지를 씌워놓으면 거기서 쉽게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 경제를 보면 수출, 성장, 부채, 실업, 재정 이런 위기들이 총괄적으로 다 오고 있어서 역대 이만큼의 위기가 없었다 한꺼번에 도달한 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성장한다. 아직도 상저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며칠 전에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반도체가 거의 무너지고 있고 중국의 수출이 무너지고 있고 이것이 나아질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쓴 칼럼에 보면 지금 윤 대통령 1년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잘한 것은 당연하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못한 것이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1년간의 여론조사가 낮게 나온 것은 그걸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매는 것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크게 실망하고 1년 동안 두들겨 놓고 밝혀낸 것이 뭐냐. 윤이 당선된 게 대장동이 없었으면 과연 당선됐겠느냐. 그래서 이재명과 대장동이 윤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도 1년 동안 장군 멍군만 해왔지 도대체 뭘 했느냐. 이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50억 클럽은 왜 그러냐도 지금 국민 다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50억 클럽에서 막혔고 김만배가 딱 막고 있고 그래서 대장동이 진행이 안 되는 데 대해 이미 국민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었어요. 자,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회복되고 일본과 화해한 것도 잘했지만은 동맹보건의 급급에서 이 핵 문제, 그러니까 한국이 비핵화하겠다는 문제를 너무 미국에 굴복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는 거예요. 윤 스스로 그야를 비판하고 그래서 이재명, 노웅래, 송영길, 김남국까지 온갖 비리 거짓이 드러났지만은 이 용산에 있는 세력은 민주당 저들의 악재를 호재로 이용하기는커녕 스스로의 문제로 동반 하락을 하는 무기력을 보여왔고 젊은 대표 축출과 새 대표 선출을 둘러싼 잡음, 당내 최고위원 징계, 당정 간의 엇박자 등 크고 작은 마찰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야당의 흔들림을 덮어줬고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국힘당의 징계는 공천과 연계된 헛발질에 불과하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반드시 같은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5.18과 4.3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태영호, 김재원의 견해에 동조하는 보수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이런 석자는 존재감을 잃을 것이고 좌파의 늪에 빠지게 될 건데 대통령의 5년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몰두할 국회의원은 쓸모가 없어서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할 건데 근데 이해관계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고 박정현의 정권에 있었던 공천 파동 그리고 공천 개입이 폐가
결국은 현역 탈락, 무소속 출마, 여권 동시 패배로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박근혜 본인도 망했고 거야가 시작된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총선을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큰 바둑을 둬야지 공천에 지사람 쓰겠다라고 집착하다가 잘 안 될 거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요. 김남국 문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공작적 시각에서 김남국을 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총선까지 끌고 가보겠다. 대장동 이재명 분노를 가지고도 실패했고 이정근의 돈봉투 가지고도 실패했고 그리고 이번에 김남국 가지고도 그런 자세로는 실패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처럼 부동산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속에 그것이요, 도대체 국민들에게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죠. 솔직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부분이요. 과거는 군인도 보수고 경찰도 보수고 관변단체도 보수라서 보수의 범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과거는 정권이 잘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공무원도 다 보수였죠. 근데 이제 군인, 경찰, 공무원은 밥 주는 사람에 따라 지 마음대로 꼬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거듭 경고를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의 처세를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하고 이 복지 부동을 질타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윤이 임명한 사람보다 1년이 지나도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체됐지만 어떻게 보면 대장동 하나도 처리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갖은 이 정치계의 부패들도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난 문 정권의 과오들도 청산되지 못하고 이재명이를 만만하게 봤지만은 이재명도 지금 청산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윤 정권이 정치적인 테크닉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경제라는 것도 이제 본질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 아니, 경제는 저는 이 수학에 가깝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갖다가 적당히 이 테크닉을 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 없다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테크닉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암기 과목들은 되겠지만요. 그래서 윤이 경제라는 부분에서 성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금 경제의 각 부분에서 나오는 성과는요. 거의 암담한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숨기고 버티고 못 받아낸 세금과 범죄 수익이 134조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받아내도 세수 부족을 지금 메꿀 수 있을 건데 과감하게 사회개혁을 하면서 이런 탈세 등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마약을 정리한다고 큰 소리를 쳐도 마약도 정리되는 게 보이지 않고 조폭을 정리한다 해도 조폭이 정리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 맨날 국회에서 한동훈이 말뿐이에요. 말로 정리합니까? 뭐가 정리된 게 있어요? 주가 조작범이 정리됐어요? 코인이 정리됐어요? 코인 저거 정리하려고 작정하면요. 아마 문 정권의 수천 명이 깜빵에 갈지도 모릅니다. 주가 조작이나 사모펀드나 바이오 주식을 정리하려고 했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코로나 부분에 대한 비리도요.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마찬가지라 봐요. 근데 뭘 하나 정리를 합니까?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공정 정의의 원칙이라도 세워가지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는 능력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데 경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리면 적어도 공정, 기회균등, 정의라는 부분에서 과거의 비리나 정치권의 부패를 니 편 내 편 안 가리고 척결이라도 하면 역사에 남지 않겠어요? 내가 옛날에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하는 걸 보니까 경제 살릴 능력은 아예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부패 척결이라도 하면 제대로 될 거라 했는데 이명박 부패는커녕 전 정권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부패 척결도 위에 사람이
모범이 되게 처신해야 부패 척결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이런 건데 요런 거는 빼고 절마들 것만 도려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주문하면 밑에는 머리가 헷갈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직도 그냥 머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이재명 편에 붙어서 역으로 협박하고 있고, 그리고 대북 송금도 지금 저걸 가지고 제대로 지금 주무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도 못하면서 지금 1년간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들만 가지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본 김대중 고문의 우려도 사실이고, 또 솔직히 부패 척결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제 우려, 경제 회복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제 우려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죽도 밥도 아닌 정권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매우 확률이 높아요. 지금 김남국을 두들기니까 뭐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요, 대중들은 이런 이슈에 대한 이 충격 효과가 이미 각자가 받아들이는 이 버릇들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갈고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100여 명이 코인을 가지고 거래했고 돈을 벌어먹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이것이요 내년 총선에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에 능력 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기득권화 되었다라는 제 비판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부패 척결을 검찰 출신이라서 제일 잘하게 됐지만은 스스로의 모순들에 얽히고 설켜서요, 이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비아냥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지지도가 제일 높은 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